이렇게 손님들에게 잽을 날리고 있는 케빈. 오늘의 잽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힐끗거리는 손님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반 넘어갔고요. 이미 가격줄 들어가고요. 아, 저 멘트 리액션 보세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예, 잘 가요 어린 친구들. 저는 이제 갑니다. 이 더운데 돈 많이 벌기를 바라면서요. 한번 더 해보자. 그 좋다. 이거 좋다. 네 지금 어디야? 아, 그거 안 그거야? 아, 그래서 여기 아까 깜짝 놀랐네. 네 어디 아픈가? 눈도 좀 부어 있고 좀 그래서 공간이 다르네. 네. 그래서 화면이 다르게 보여. 오늘 좀 다르게 보여. 조금 아파 보여. 누가 보고 수술한 것처럼 보여. 눈이 이렇게 부어 보여. 응? 걱정되니까. Em suy nghĩ là nếu thay em thay người xem là táo. 그치? 좀 아파 보이잖아. nhìn nó bị sưng, nhìn nó kiểu đau đau. Nhìn sưng nó làm mà có thể bị bật con 이거 없었어 니. 근데 오늘 있어. 축대 cái này cũng có. À Nhi ơi. À rồi Nhi cũng có nhưng mà hôm nay có 이번이라 오빠 신이라 니 다오 응? 그렇게 보인다고. 응? 아, 아까 보였는데 오늘 밥 이거밖에 안 먹었지. 그래서 저녁에는 좀 맛있는 거 먹자. 형도 약속 또 나갈 거야 다. 나 저녁에 그냥 여기 있을 거 생각하고 나 너무 힘들어. 나가면 더워. 그래서 오늘 루앙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거야. 너무 더우니까 루앙 화장했잖아. 화장한 여자들 더워서 땀 흘리면 기분 안 좋아. 그래서 빨리 음식했어. 가위바위보. 너는 나랑 같이 할 거야? 못하이바. 못하이바. 잠깐만. 자, 다시 마지막. 못하이바. Em không hiểu sao tự nhiên cái này 이거 둘이 딱 이거 한 번에. cái này giống như em chưa không hiểu. Thế là 5 lần 3, 4, 5 lần 4, 5 lần đó. 3 lần đầu là chị để ý rồi, lần thứ sau là 2 lần nữa. Thì đó, cái gì hết trời. Mà em run không? Chi hết trời. 이게 뭐야?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와서 이 플리마켓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만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쪽은 호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외국인들도 진입해 들어오고 있고요. 참 이곳을 찬찬히 돌면서 많은 또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눈여겨봤던 시장이 바로 이 플리마켓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힘들 때 어떤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장소다 보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 이 베트남 호치민 굉장히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뭐 인프라 시설들이 다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올라서 이제 호치민에 거주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이르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로 왔는데 금액들이 제가 처음에 9년 전에 접근했던 그 금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로컬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 속에 있는 이 공산품들 금액이 아직도 똑같다는 거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치민에 오르는 물가들 그거에 반해서 현실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 이곳에 오래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곳이 항상 제 기억 속에 맴도는 장소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 반해서 이 물가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확실히 느끼는 거 베트남에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와 그리고 어떤 유흥 그리고 관광객들을 이용하는 공간들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은 특정한 타켓 그리고 특수한 계층들만 이용하는 곳에 반해서 거기만 금액이 올라갔지 일반적인 베트남 서민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9년 전 아르바이트 비용, 파트타임 그 비용이 아직까지 이곳에 남아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찬찬히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9년 전부터 제가 여지까지 힘들 때마다 저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줬던 곳이 바로 이 플리마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시장이고요. 그런데 최근 베트남 호치민 굉장히 가파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플리마켓에 있는 품목들, 공산품들 금액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정말 티가 안 날 정도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기억 속에 있는 이 플리마켓에 대한 어떤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호치민 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타켓들, 특정 계층들 바로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외국인이 이용하는 샵들 그런 곳들은 가파르게 금액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계층 또한 뭐 부유한 계층, 돈을 씀씀이가 좀 큰 분들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들 이런 금액들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즐기고 이용하는 품목들에 한해서는 거의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저 9년 동안 제가 지내왔던 저의 정보를 반해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와가지고 루앙과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루앙은 집에 돌려보냈고요. 낮에 너무 더웠거든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좀 선선해서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저녁은 저는 케빈이 장사하는 곳에서 좀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있고요. 이 저녁까지 루앙하고 같이 이렇게 뭐 촬영을 하게 될 경우 이건 데이트도 아니고 루앙하고 저 둘 다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각자 베트남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 틀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남기는 정보와 어떤 제 주관적인 생각들 여러분들 다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준비하거나 베트남 시장 조사 이런 거 하셨을 때 저의 어떤 기억들이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 변해간 거는 9년 동안의 베트남 이 청소년들
키가 많이 자랐다. 스타일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피부가 많이 하얘졌다. 뭐 그 정도? 지금 이 플리마켓 안에서는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리마켓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얼마 안 되는 장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바라봤을 때 한동안 플리마켓 시장이 죽어가지고 외국인 판매자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판매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가 아니죠. 슬금슬금 다시 흐름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코로나 이후 여파로 외국인들 발길이 뜸해져서 정말 내국인의 전유물이 되고 있었는데 다시 조금씩 어떤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 사실 호치민을 왔을 때 이보다 좋은 문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오면 꼭 저는 플리마켓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어떤 물가에 대한 정보, 기준도 잡으라고요. 도심 속에 이루어지는 이 플리마켓 참 알차고 재밌고 다채롭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뭐 공연도 하고요. 하지만 낮부터 계속 있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입니다. 왜요? 더워가지고요. 하지만 여기를 기점으로 뭐 더울 때 외부에서 일을 보시고 다시 오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루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베트남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더구나 여기는 호치민이고요. 이름 마지막으로 천천히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가 초입구고요. 다양한 시연 행사도 하고 있고요. 뭐 화장품, 타투,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공예품들을 파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특히 이곳에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디 있나 아까 특이하신 분들이 있던데 여기도 인도분, 그리고 어디 있나 외모가 되게 특출난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것보다 어떤 일에 종사한지 미술을 하시는 분 같은데 나가셨네요. 여기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외국 분들이었는데 화가인 것 같은데 외모적으로 굉장히 특이해서 아까 카메라를 찍을 걸 늦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외국인인데 이렇게 미술을 판매하신 분, 미술이 아니죠. 정말 내가 지적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단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을 판매하시는 분들, 다양한 공예품, 베트남 공예품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예전에 이용했던 플리마켓보다 좀 더 다채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 라인은 이렇게 푸드코트 라인, 좀 특이한 제품을 많이 파네요. 여러분은 앞으로 호치민에 여행 오시면요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런 플리마켓은 호치민에서 약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곳에 가시게 되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다 틀려요. 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넘버 탑 3에 드는 좋은 로케이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호아르 스타디움. 일본에서 가깝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먹거리들 갖고 와서 의자에 올려놓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정말 더운데 그래도 이제 해가 지고 뉘엿뉘엿 지니까 좀 걸어다닐 만은 합니다. 하루 왼종일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 좀 사람 사는 것 같죠? 그리고 베트남 젊은이들의 패션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젊음의 느낌을 느끼시고 싶으시면은 이곳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타투, 헤나. 저 외국인들은 뭐 하는 걸까? 예, 이렇게 한 바퀴 보여드렸습니다. 가운데까지 보여드리면 예, 너무 찔 것 같아서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 앞에 갈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옷 가격들은 10,000원은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약 한 7,500원 정도 포지션, 15만 동 위주로 거의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게 쇼핑도 즐길 수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시세입니다. 10만 동에서 20만 동 사이의 옷들, 그 가격 포지션의 옷들이 주력이고요. 나머지는 액세서리. 와, 이렇게 길에서 그냥 타투를 해주려고 하네요. 이건 헤나가 아니고 진짜 타투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여성분 바로 몸에 상처 있는 부위에 타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타투이스트 온몸에 이게 타투인데 뭐 그들만의 문화니까요. 처음엔 어떻겠지만 여러분 오시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그냥 바라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견이 들어갔을 때 참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게 돼서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 나라 와가지고 이런 게 나쁘네 뭐하네 이런 말할 그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떠나가실 분들은 만약에 거주하실 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